이 영상은 오래 살아본 90세 지혜로운 어른이 평생을 통해 깨달은 기운의 원리를 조용히 담아 놓았습니다. 일을 하면서 들어도 되고, 산책하면서 들어도 되고, 눈을 감고 쉬면서 들어도 되고, 잠들기 전 편안하게 틀어놓아도 좋습니다. 오래 살아본 어른의 말은 머리로 따라가려고 듣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상태에서 흘려들어야 무의식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기운이라는 것은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흐트러지고 편안히 두면 더 깊이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기운의 흐름을 조용히 밝히는데 도움이 되는 11가지 지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11가지는 기운의 방향을 잡고 흐름을 밝게 만들고 마음의 중심을 단단하게 하는 순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며 굳이 집중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편안한 상태에서 듣기만 해도 당신의 무의식은 필요한 부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마음의 흐름은 조금씩 정돈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차분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운은 마음을 다스리는 데서 시작된다. 90해를 살아보니 사람의 하루가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는지는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로 거의 결정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음이 산만하면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흔들리면 판단이 흐트러지고, 판단이 흐트러지면 삶의 흐름이 쉽게 꼬인다. 반대로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복잡한 일도 단순하게 보이고, 단순하게 보이면 해결도 빠르고 흐름도 부드럽다. 많은 사람들이 기운을 바꾸려 할 때 먼저 외부 조건부터 손보려 하지만 오래 살아보면 외부보다 먼저 정리해야 하는 것이 마음이라는 사실을 피할 수 없다. 마음의 방향이 안정되어 있으면 흐름은 자연스럽게 제자리로 돌아온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거창한 수행을 하거나 어려운 기술을 익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불필요하게 흩어지지 않도록 하는 일, 마음이 과거에 머물거나 미래로 달아나지 않도록 하는 일, 마음이 과도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일, 이 단순한 몇 가지 원리가 결국 하루 전체의 흐름을 결정한다. 마음이 자꾸 어딘가로 튀어나가면 집중이 깨지고, 집중이 깨지면 흐름은 금방 멈춘다. 마음을 바로잡으면 복잡하던 감정도 잦아들고, 잦아든 마음 위에 흐름이 다시 이어진다. 결국 기운은 마음이 닫혀 있을 때 들어오고 흐트러져 있을 때 흩어진다. 마음이 가장 힘을 잃는 순간은 필요 이상의 생각이 마음을 점령할 때다. 생각이 많아지면 마음은 갈피를 잃고, 갈피를 잃은 마음은 사소한 일에도 방향을 흔든다.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된다. 생각이 많다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흐름을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방식이라는 것을. 마음이 일정한 방향을 유지하지 못하면 외부에서 아무리 좋은 일이 와도 그것을 기회로 볼 수 없다. 마음이 흔들리면 같은 상황도 불리하게 보이고, 흔들린 마음은 깊은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 결국 기운이 좋아지는 길의 시작은 생각을 줄이고 마음이 서 있을 자리를 다시 정하는 일에서 출발한다. 마음을 다스리는 데 중요한 요소는 불필요한 감정을 덜어내는 능력이다. 감정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기도 하지만 흐름을 끊어버리는 방해물이 되기도 한다. 감정이 올라오면 판단이 흐려지고, 판단이 흐려지면 선택이 악화되고, 선택이 악화되면 흐름이 꺾인다. 감정이 지나치게 앞서는 사람은 매번 상황에 끌려다니고, 끌려다니는 동안 삶의 중심을 잃는다.
중심을 잃으면 기운은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다. 감정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막지 못하지만 감정이 오래 머물지 않도록 다루는 법은 배울 수 있다.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감정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 감정은 잠시 지나가게 두고 마음의 방향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쪽을 선택한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결국 마음을 한 방향으로 모으는 과정에 가깝다. 방향이 모이면 힘이 생기고 힘이 생기면 흐름이 움직인다. 반대로 방향이 흩어지면 힘도 흩어지고 흐름도 흩어진다. 마음의 방향을 모으기 위해 필요한 것은 복잡한 철학이 아니다. 하루에 해야 할 일에서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고 깊이 생각해야 할 것과 흘려보내도 되는 것을 구분하며 자신의 통제 밖에 있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는 단순한 태도다. 이런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은 마음이 산만해지지 않고 산만하지 않으니 하루의 흐름이 일정하게 이어진다. 그 일정한 흐름 위에 기운이 쌓인다. 마음이 과거에 붙잡혀 있을 때도 흐름은 멈춘다. 과거는 이미 닫힌 문인데 닫힌 문 앞에 오래 서 있으면 앞으로 열릴 문이 보이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끝난 일을 마음속에서 계속 되돌리며 하루의 흐름을 스스로 묶어두는데 이런 습관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 큰 방해가 된다. 과거의 실수, 아쉬운 선택, 끝난 관계, 놓쳐버린 기회에 마음을 두는 순간 지금의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시간이 흐르지 않으면 기운도 흐르지 않는다. 과거를 놓아야 현재가 보이고 현재가 보여야 흐름이 들어온다. 마음이 미래로 지나치게 앞서 나가도 기운은 막힌다. 미래는 아직 열리지 않은 문이기 때문에 그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면 걱정과 불안만 커지고 그 불안 속에서 마음은 제 방향을 잃는다. 미래를 지나치게 계산하면 현재의 흐름을 놓치고 흐름을 놓치면 기운도 들어오지 않는다. 오래 살아보니 미래를 준비하는 것과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준비는 흐름을 살리고 걱정은 흐름을 끊는다. 결국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무엇을 더하는 일이 아니라 무엇을 덜어내는 일에 가깝다. 불필요한 생각을 덜어내고 오래된 감정을 덜어내고 과거의 미련을 덜어내고 미래에 관한 걱정을 덜어내면 마음은 단순해지고 단순해진 마음에는 기운이 머물 자리가 생긴다. 마음이 단순해질 때 흐름은 가장 고요하게 이어지고 고요한 흐름 속에서 기운은 자연스럽게 쌓인다. 나는 오랜 세월을 지나며 이 단순한 원리를 배웠다. 마음이 먼저 정리되면 흐름이 정리되고 흐름이 정리되면 기운도 정리된다. 기운이라는 것은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마음을 어떤 방향에 두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마음이 단정하게 서 있으면 기운은 조용히 들어오고 마음이 흐트러지면 기운은 조용히 떠난다. 결국 하루의 시작과 끝을 가르는 기준은 마음의 상태였다. 마음이 다스려진 날은 일이 풀리고 마음이 흔들린 날은 작은 일도 막혔다. 나는 그 사실을 반복해서 경험하며 결론을 얻었다. 기운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마음에서 흐르고 마음에서 사라진다. 그래서 마음을 먼저 다스리는 것이 흐름을 밝히는 가장 빠른 길이다. 오래 살아보니 기운이 좋은 사람들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 90해를 살다 보니 사람마다 삶이 풀리는 속도와 방향이 다른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았다. 겉으로는 비슷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일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어떤 사람은 같은 노력을 해도 흐름이 끊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랫동안 지켜보았다 시간이 지나며 느낀 건 기운이 좋은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특징보다 보이지 않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 공통점은 노력으로 꾸며낸 태도가 아니라 살아가며 자연스럽게 몸에 밴 습관과 마음가짐이었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마음의 여유였다. 여유라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이 뜻대로 흐르지 않을 때 과하게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판단이 흐트러지지 않고 판단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길이 엇나가지 않는다. 여유가 있는 사람은 작은 일에 급하게 반응하지 않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이렇게 차분하게 바라보는 태도는 단순해 보이지만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데 큰 역할을 한다. 의외로 많은 사람이 급하게 결론을 내리고 서둘러 판단하는 바람에 스스로 흐름을 끊는다. 반면 여유가 있는 사람은 흐름을 놓치지 않는다. 또한 기운이 좋은 사람들은 마음의 방향이 한쪽으로 안정되어 있다. 불필요한 비교를 하지 않고 남의 시선을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중심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외부 상황이 변해도 중심이 크게 흐트러지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같은 상황에서도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없다. 감정 소모가 적으면 하루의 흐름이 가볍고 이런 가벼움이 쌓이면 삶이 자연스럽게 단단해진다. 오랫동안 사람들을 관찰해보니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는 사람보다 중심이 단단한 사람이 훨씬 더 안정된 흐름을 갖고 있었다. 기운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비우는 능력이 있다. 지나간 일에 오래 머물지 않고 끝난 일은 끝난 것으로 받아들이며 사람과 상황에 과한 기대를 걸지 않는다. 기대가 적어 실망도 적고 실망이 적으니 마음이 흐트러지는 시간도 줄어든다. 비울 줄 아는 사람은 복잡한 문제도 단순하게 보고 단순하게 보기 때문에 해결도 빠르다. 마음이 가벼운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좋은 흐름이 들어온다. 마음이 무겁고 복잡한 사람에게는 흐름 자체가 머물 자리가 없어진다. 이런 차이는 나이를 먹을수록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그리고 기운이 좋은 사람들은 말을 조심스럽게 쓴다. 조심스럽다는 의미는 소극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말이 흐름을 바꾼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의미다. 말을 가볍게 던지는 사람은 결국 그 말의 영향력까지 가볍게 취급한다 하지만 오래 살아보면 말은 마음의 방향을 따라가고 마음의 방향은 결국 삶의 흐름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기운이 좋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쉽게 하지 않고 남을 깎아내리거나 스스로를 낮추는 말도 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은 마음을 흐리게 하고 흐린 마음은 흐름을 끊어버린다. 반대로 기운이 좋은 사람들은 단정한 말, 간결한 말, 불필요하게 감정을 섞지 않는 말을 사용한다. 이런 말 습관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흐름을 깔끔하게 유지하는 힘이 된다. 관찰해보면 기운이 좋은 사람들은 선택이 간결하다. 어떤 사람들은 작은 선택 하나에도 오래 고민하고 고민하다 지쳐 결국 흐름을 놓친다. 반대로 기운이 좋은 사람들은 선택을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게 만들지 않는다. 선택을 빠르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선택의 기준이 단순하고 명확하다는 의미다. 단순한 기준을 가진 사람은 상황이 변해도 기준이 흔들리지 않아 판단이 흐려지지 않는다. 기준이 명확한 사람에게는 흐름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안정된 흐름 속에서는 좋은 일도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기운이 좋은 사람들이 또 가지고 있는 특징은 감사할 줄 안다는 점이다. 감사라는 것이 감정적으로
벅차게 느끼는 종류의 감정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부분들을 가볍게 인정하는 마음에 가깝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불만이 적고, 불만이 적기 때문에 마음의 소모도 적다. 마음의 소모가 적으면 하루가 가볍고, 가벼운 하루는 더 좋은 흐름을 불러온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마음의 무게를 낮추는 기술에 가깝다. 그리고 기운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조용한 꾸준함이 있다. 과하게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과하게 힘을 빼는 것도 아니다. 흐름을 끊지 않을 만큼의 꾸준함을 유지하며 그 꾸준함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다. 이런 꾸준함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흐름을 이어가는데 가장 안정적인 기반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금방 지치고 멈추는 이유는 꾸준함을 너무 큰 노력으로 생각하기 때문인데, 기운이 좋은 사람들은 꾸준함을 억지로 유지하지 않는다. 꾸준함이 삶 속에 자연스럽게 섞여 있다. 마지막으로 느낀 점은 기운이 좋은 사람들은 마음을 크게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크게 쓰지 않는다는 말은 욕심을 버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의 범위를 필요 이상으로 넓히지 않는다는 의미다.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필요 없는 일에는 깊이 관여하지 않으며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일에는 마음을 두지 않는다. 이런 마음 사용법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는데, 마음의 범위를 좁혀야 마음의 힘이 오래 유지되고 그 힘이 오래 유지되어야 흐름이 안정된다. 기운이 좋은 사람들은 이 단순한 원리를 알고 있었다. 오래 살아보니 기운이 좋은 사람들은 거창한 비결을 가진 것이 아니었다. 마음을 단정하게 쓰고 불필요한 것을 비우며 중심을 지키고 말과 선택을 단순하게 하고 꾸준함을 무리 없이 이어가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사람들의 하루는 조용하지만 단단하고 흐름이 막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결국 기운이라는 건 타고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습관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나는 오랜 세월을 통해 분명하게 보았다. 좋은 흐름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유가 있었고, 그 이유는 언제나 마음의 방향과 사용법에 있었다. 기운을 막는 생각을 먼저 버려야 새 기운이 들어온다. 90해를 살아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사람의 삶이 막히는 순간에는 대개 외부에서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길을 가로막는 생각이 자리 잡았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일이 안 풀리면 환경이나 상황을 탓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 흐름을 멈추는 가장 큰 이유는 언제나 마음의 구조였다. 기운이라는 것은 억지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기운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마음으로 길을 막아버린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마치 문이 닫힌 집처럼 스며들 틈이 없다. 살아오며 가장 많이 본 막힘의 근원은 부정적인 생각이었다.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작은 문제를 과하게 해석하고 가능성이 있어도 안 되는 쪽으로 먼저 결론을 내리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까지도 어둡게 바라본다. 이런 습관은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스스로 길을 좁히는 것에 가깝다. 부정적인 생각은 기회를 불행의 징조처럼 보이게 만들고 도움을 주려는 사람도 의심스럽게 보이게 한다. 그러다 보면 흐름은 금방 막히고 막힌 흐름 속에서는 작은 일도 더디게 흘러간다. 부정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은 부정적으로만 보이고 그 시선이 오래 이어질수록 하루의 무게는 더 커져간다. 고집도 흐름을 크게 막는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경험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 문제는 그 경험이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법이 없다는 데 있다. 인생은 늘 변하고 사람도 늘 바뀌는데 자기 방식이 늘 옳다는 생각에 갇히면 새로운 흐름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 많은 상황을 겪어보면 알게 된다. 예전에는 맞았던 판단이 지금은 맞지 않는 경우가 흔하고 한 사람에게 통했던 방식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때도 있다. 그런데도 자신의 방식만 고집하면 마음은 점점 단단하게 닫히고 흐름은 점점 좁아진다. 고집은 겉으로는 자신을 지켜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새로운 길을 차단하는 벽이 된다. 고집을 내려놓는 순간 흐름은 다시 열리고 길은 그제야 넓어진다. 미련 역시 기운을 가장 깊게 막는 요소 중 하나다. 많은 사람이 이미 끝난 일에 마음을 오래 붙잡힌 채 살아간다. 떠난 사람, 끝난 관계, 지나간 기회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 현재의 흐름이 보이지 않는다. 과거는 이미 닫힌 문인데 닫힌 문 앞에 오래 서 있을수록 앞으로 나아갈 문을 찾지 못한다. 미련이 많으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마음이 무거워지면 행동이 느려지고 행동이 느려지면 흐름이 멈춘다. 과거를 붙잡고 있는 동안 현재의 기회는 조용히 지나가고 지나간 감정에 묶여 있는 동안 앞으로 움직일 힘이 약해진다. 오랜 세월을 지나보면 알게 된다. 미련은 해결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려놓아야만 사라진다는 사실을. 과거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그 싸움에 갇히는 순간 지금의 길도 보이지 않는다. 자신을 작게 보는 마음도 길을 막는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지금 시작해도 늦었다. 이미 안 될 것 같다는 식의 생각은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행동이다. 실제로는 늦지 않은데 스스로 늦었다고 단정하기 때문에 움직임이 멈추고 실제로는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길을 보지 못한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많이 보는 모습이 바로 이것이다. 변화의 시기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열리는 순간부터 시작되는데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마음은 그 시작점을 끝없이 미루게 만든다. 걱정도 흐름을 멈추는 원인이다. 걱정은 대비와 다르다. 대비는 현재를 단단하게 만드는 행동이지만 걱정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문제를 마음속에서 키우는 일이다. 걱정이 많으면 마음은 쉽게 지치고 지친 마음은 판단을 느리게 만든다. 판단이 느려지면 행동이 멈추고 행동이 멈추면 흐름도 멈춘다. 많은 사람들은 걱정을 깊이 할수록 대비가 잘 된다고 생각하지만 걱정은 대비를 돕기보다 흐름을 끊는 쪽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 완벽을 추구하는 마음도 기운을 막는다. 완벽하게 하려는 사람은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행동을 멈추고 작은 실수에도 스스로를 과하게 책망한다. 그러다 보면 시작하지 못하고 시작해도 오래 유지하지 못한다. 완벽이라는 기준은 현실에서 충족될 수 없는 기준인데 그 기준을 목표로 삼으면 마음은 쉽게 경직되고 흐름은 금방 멈춰버린다.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된다. 충분히 괜찮으면 되는 것이고 조금 부족해도 문제없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은 언제나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내부의 생각이다. 부정적인 시선, 굳어버린 고집, 내려놓지 못한 미련, 자신을 작게 보는 마음, 지나친 걱정, 완벽을 향한 압박, 이런 것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흐름을 막는다. 이런 것들이 쌓이면 기운이 약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가볍게 내려놓으면 마음은 다시 움직이고 길은 다시 열리기 시작한다. 기운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더하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막고 있는 것을 먼저 비워낼 때 자연스럽게 밝아지는 것이다. 나는 오래 살아오며 그 사실을 분명하게 보았다. 길을 막는 것이 마음에서 생기듯 길을 여는 것도 마음에서 시작된다. 마음이 열리면 흐름이 살아나고 흐름이 살아나면 기운은 스스로 자리를 잡는다. 결국 기운을 불러오는 법은 더하는 법이 아니라 덜어내는 법이라는 것을 나는 오랜 세월을 통해 배웠다. 좋은 기운은 단순하고 깨끗한 마음에서 나온다. 오래 살아보니 좋은 기운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마음이 단순했다. 단순하다는 말은 생각이 짧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속에 불필요한 것들이 적다는 의미다. 마음이 복잡하면 아무리 좋은 일이 와도 그 복잡함 속에 묻혀버리고 마음이 단순하면 작은 기회도 또렷하게 보인다. 사람들은 큰 행운을 바라고 복잡한 방법을 찾지만 흐름을 밝히는 힘은 항상 단순한 마음에서 나왔다. 마음이 단순해질수록 삶의 운도 부드럽게 흘렀다. 단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판단이 명확하다. 마음속에 불필요한 감정이나 지나친 걱정이 적기 때문에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본다 있는 그대로 보니 과하게 반응하지 않고 과하게 반응하지 않으니 흐름이 흔들리지 않는다. 흐름이 흔들리지 않으면 하루가 일정하게 이어지고 일정하게 이어지는 하루는 자연스럽게 좋은 기운을 쌓는다. 단순함은 생각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본질만 남기는 과정이다. 본질만 남기면 흐름이 고요해지고 고요한 흐름 위로 좋은 일이 붙는다. 복잡한 마음은 작은 일도 크게 만든다. 사소한 말에도 흔들리고 이미 지나간 일에도 오래 머물고 일어나지 않은 일에 미리 불안을 쌓는다. 그렇게 마음이 복잡해지면 하루는 점점 무겁고 답답해지고 무거운 마음에서는 기운이 머물 자리가 없다. 오래 살아보니 복잡한 사람에게는 기회가 와도 길을 잃고 지나가고 단순한 사람에게는 작은 가능성도 열매로 이어졌다. 복잡함은 기운을 흩어지게 만들고 단순함은 기운을 모으는 역할을 한다. 결국 운이 좋다는 말은 마음의 단순함이 만든 결과였다. 단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선택도 간결하다. 필요 없는 선택을 줄이고 우선순위를 알고 욕심과 집착을 구분한다. 선택이 간결하면 주저하는 시간이 줄고 주저함이 줄면 흐름이 멈추지 않는다. 흐름이 멈추지 않는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붙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 앞에서 고민만 하다가 흐름을 잃어버리는데 단순한 사람은 고민을 길게 끌지 않는다.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명확한 기준은 단순함에서 나오고 단순함은 경험에서 나오며 경험은 결국 시간을 살아낸 사람이 가진 힘이다.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마음속에 오래된 감정을 적게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감정이 쌓이면 마음은 흐려지고 흐려진 마음은 현실을 왜곡하고 왜곡된 마음은 흐름을 막는다. 깨끗한 마음은 감정을 억누르는 마음이 아니라 감정을 오래 붙잡지 않는 마음이다. 일어난 감정은 지나가고 지나간 감정은 더 이상 붙들지 않으며 감정과 사실을 구분하는 마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일이 와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림이 적은 마음은 자연스럽게 안정된 기운을 만든다. 마음이 단순하고 깨끗하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단정해진다. 단정한 태도는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 관계가 복잡하지 않으면 하루가 더 가벼워진다. 가벼운 하루는 기운이 잘 스며드는 하루다. 사람들 사이의 복잡함이 적을수록 마음에 틈이 생기고 그 틈으로 기운이 들어온다. 오래 살아보면 사람과의 문제에서 흐름이 끊기는 경우가 많았는데 단순한 사람은 그런 문제에서도 빠르게 벗어난다. 마음을 오래 끌고 다니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단순함은 삶을 가볍게 만드는 기술이다. 가벼운 마음은 길을 넓히고 넓어진 길에는 자연스럽게 밝은 기운이 흐른다. 단순한 마음은 복잡함을 제거한 마음이고 깨끗한 마음은 오래된 것을 지운 마음이다. 이런 마음 상태가 유지되면 사람의 하루는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하루는 자연스럽게 행운을 불러온다. 나는 오랜 세월을 지나며 결론을 얻었다. 행운은 갑자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고 깨끗한 마음에 머무른다. 그 마음이 준비되어 있을 때 흐름은 저절로 밝아지고 그 밝아진 흐름 속에서 좋은 기운이 조용히 자리 잡는다. 오래 살아본 사람만 아는 운의 흐름을 바꾸는 법. 오랜 세월을 살면서 느낀 것은 운이라는 것이 사람들 생각보다 훨씬 단순한 원리로 움직인다는 점이다. 운이 좋다는 말도 결국 흐름이 일정하게 이어졌다는 뜻이고, 운이 나쁘다는 말은 흐름이 엇나갔다는 뜻에 가깝다. 그래서 운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것은 복잡한 비결이 아니라 흐름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끊어지는지 이해하는 일이다. 흐름을 이해하면 타이밍이 보이고, 타이밍이 보이면 멈춰야 할 때와 나아가야 할 때가 분명해진다. 이 단순한 구조를 깨닫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고, 나는 나이가 들면서 비로소 그 원리를 알게 되었다. 운의 흐름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 가장 먼저 흔들린다. 마음이 불안하거나 조급해지면 흐름은 바로 어두워지고, 어두워진 흐름 속에서는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연결되지 않는다. 마음이 단단히 자리를 잡고 있을 때 흐름은 고요하게 이어지고,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기회는 자연스럽게 붙는다. 그래서 운을 바꾸려면 먼저 마음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조급함을 덜어내고 불필요한 감정을 가라앉히고 상황을 흩어지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면 흐름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마음이 제자리를 찾으면 작은 움직임도 운의 방향을 바꾼다. 타이밍이라는 것은 운이 움직이는 순간을 의미한다. 타이밍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흐름이 잔잔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오래 살아보니 타이밍을 잘 맞추는 사람들은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흐름이 변하는 순간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 순간은 조용하게 온다. 복잡한 생각이 가라앉고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으며 해야 할 일이 또렷하게 보일 때 타이밍은 열린다. 반대로 마음이 산만할 때는 타이밍이 와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중요한 일로도 서두르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되었다. 흐름이 안정되면 타이밍이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크게 배운 것은 멈춤의 지혜였다. 많은 사람들이 운이 나빠지는 이유는 행동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멈춰야 할 때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흐름이 막혔을 때 억지로 밀어붙이면 길은 더 좁아지고 마음은 더 흐트러진다. 흐트러진 마음은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흐린 판단은 더 나쁜 선택을 부른다.
이런 악순환은 운의 흐름을 빠르게 어둡게 만든다. 흐름이 막힌 날은 억지로 움직이는 것보다 멈춰서 흐름이 다시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편이 훨씬 좋았다. 멈춘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흐름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흐름이 다시 정리되면 작은 행동에도 큰 변화가 생긴다. 운이 좋게 바뀌는 사람들은 흐름과 타이밍과 멈춤의 균형을 알고 있었다. 필요할 때는 과하게 힘을 쓰지 않고 흐름이 좋을 때는 자연스럽게 움직이며 흐름이 막힐 때는 과감히 멈출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 균형이 잡힌 사람들은 작은 실수에도 흐름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니 기운도 오래 간다. 반대로 운이 약한 사람들은 흐름이 좋을 때는 머뭇거리고 흐름이 나쁠 때는 서둘러 움직이며 타이밍을 놓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었다. 방향이 제대로 서 있으면 천천히 움직여도 운은 좋아지고 방향이 흐트러져 있으면 빠르게 움직여도 운은 어긋난다. 결국 운의 흐름을 바꾼다는 건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흐름을 읽는 태도다. 마음의 상태가 흐름을 만들고 흐름이 타이밍을 만들고 타이밍이 선택을 만든다. 이 세 가지가 조용히 맞춰질 때 운은 자연스럽게 밝아진다. 나는 오랜 세월을 지나며 알게 되었다. 운을 억지로 끌어오려 할수록 멀어지고 흐름을 바로잡으면 운은 스스로 제자리를 찾아온다는 사실을. 운이라는 건 붙잡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통해 들어오는 것이다. 흐름을 정리하면 운은 조용히 달라진다. 말과 생각의 방향이 기운의 색을 결정한다. 오랜 세월을 살면서 가장 분명하게 보인 것은 사람의 기운이 말과 생각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이었다. 겉으로는 비슷한 하루를 살아도 어떤 사람의 흐름은 밝고 어떤 사람의 흐름은 어둡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상황이나 운이 아니라 말버릇과 생각버릇이었다. 말과 생각은 마음의 방향을 만드는 바람과 같아서 이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불어가는지에 따라 하루의 기운이 달라졌다. 사람들은 좋은 일을 원하면서도 부정적인 말과 생각을 반복하고 흐름이 잘 이어지기를 바라면서도 마음속에서 흐름을 끊는 이야기를 합의처럼 하고 살아간다. 오래 살아보니 말과 생각이 기운의 색을 결정한다는 단순한 원리는 예외가 없었다. 말은 마음의 방향을 드러내는 가장 빠른 신호였다. 말이 부정적이면 마음도 부정으로 기울고 마음이 부정으로 기울면 하루 전체가 무겁게 흘렀다. 작은 일에도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는 말을 습관처럼 반복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방향대로 흐름이 굳어졌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음이 현재 어느 쪽을 바라보는지 보여주는 창이었다. 긍정적인 말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말이 너무 쉽게 부정으로 흘러가면 기운이 그 말의 방향을 따라간다는 원리였다. 오래 살다 보니 부정적인 말을 자주 쓰는 사람에게 운이 붙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다. 말이 어두우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우면 흐름이 끊어지고 끊어진 흐름에서는 기운이 돌아오지 않는다. 생각도 말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었다. 생각은 남에게 들리지 않지만 스스로에게는 깊이 스며든다. 생각의 방향이 어둡고 복잡하면 마음의 구조도 그 방향대로 바뀌고 마음의 구조가 바뀌면 하루의 움직임도 변했다. 생각이 골치 아프게 꼬여있는 사람은 실제 상황보다 늘 더 어렵게 느끼고 어렵게 느끼는 만큼 행동이 둔해지고 행동이 둔해지는 만큼
흐름이 막혔다. 반대로 생각이 단순하고 가볍게 정리된 사람들은 복잡한 상황에서도 차분했고, 차분함은 판단을 맑게 만들었고, 맑은 판단 위에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생각이 스스로를 어디로 끌어가는지 알기 전까지 사람은 늘 같은 곳에서 다리가 걸렸다. 말과 생각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 말이 어둡고 무겁게 흘러가면 생각도 그 무게에 끌려갔고, 생각이 복잡하고 불안하면 말도 그 불안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과 생각이 같은 방향으로 흐르면 하루의 기운은 그 방향대로 굳어졌다. 밝은 기운을 가진 사람들은 말과 생각이 늘 단정했다. 단정하다는 말은 긍정만 말한다는 뜻이 아니라 불필요하게 과장하지 않고 나쁘게 해석하지 않고 상황보다 마음을 앞세우지 않는 태도였다. 단정한 말과 단정한 생각은 마음을 흩어지지 않게 하고, 마음이 흩어지지 않으니 이 흐름이 안정되고, 흐름이 안정되니 기운도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말버릇이 기운을 바꾸는 구조는 단순했다. 말은 마음의 방향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며, 말이 반복되면 방향은 습관이 된다. 어떤 사람은 작은 일만 있어도 불평을 먼저 꺼내고, 어떤 사람은 사소한 불확실성만 있어도 부정적인 예측을 입에 올린다. 그런 사람이 결국 악화된 방향으로 하루를 이끈다. 반대로 말이 조심스럽고 단정한 사람들은 상황을 과하게 색칠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말하니 마음도 있는 그대로 움직이고, 이 있는 그대로의 흐름이 기운을 흐리게 하지 않고 그대로 흘러가게 했다. 말은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구체적 방향을 확정짓는 기제였다. 말의 방향이 바뀌면 흐름의 방향도 조용히 바뀌었다. 생각 버릇도 기운을 만드는 결정적인 힘이었다. 어떤 사람은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먼저 걱정하는 습관이 있었다. 걱정은 그 자체로 기운을 내려앉게 했다. 걱정이 길어지면 마음은 지쳐 흐름의 탄력이 사라졌다. 탄력이 사라진 마음은 행동하기 전에 이미 흐름을 약하게 만들었다. 반대로 생각을 단순하게 다루는 사람들은 문제를 있는 그대로 보고 해결 가능성을 먼저 바라보며 불필요한 상상을 덜어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루가 가벼웠고, 가벼운 하루에는 기운이 머물기 쉬웠다. 생각이 방향을 잡으면 기운도 그 방향으로 따라온다는 원리는 결국 이런 구조 속에서 드러났다. 말과 생각을 바꾸려면 억지로 밝게 할 필요는 없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을 바로잡는 일이었다. 부정의 방향으로 기울어진 마음을 다시 중심으로 가져오고, 걱정과 과한 해석으로 기운을 흩뜨리는 생각을 멈추고, 필요 없는 말과 필요 없는 생각을 줄이면 마음의 방향은 자연스럽게 단정해진다. 마음이 단정해지면 흐름은 스스로 제자리로 돌아오고, 흐름이 제자리로 돌아오면 기운의 색도 바뀐다. 마음이 맑으면 기운이 맑아지고, 마음이 어두우면 기운도 어두워진다. 결국 기운은 마음의 그림자 같은 것이었다. 오랜 세월을 살며 내가 얻은 결론은 단순했다. 말은 하루의 성질을 정하고, 생각은 삶의 방향을 정한다. 말이 단정을 잃으면 하루가 흐트러지고, 생각이 무거워지면 삶의 흐름이 무거워진다. 사람들은 운이 좋다, 나쁘다 말하지만 운을 만드는가, 흐름을 만드는가는 대부분 자신이 어떤 말과 어떤 생각으로 하루를 채우는가에 달려 있었다. 기운은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에 따라 색이 달라지는 것이다.
말과 생각을 단정하게 유지하면 기운은 저절로 밝아지고, 기운이 밝아지면 흐름은 언제나 그 밝은 쪽으로 움직였다. 이것이 내가 90해 동안 살아오며 가장 확실하게 배운 원리다. 작은 감사와 열린 마음이 큰 기운을 불러온다. 오랫동안 살아보니 기운이 밝은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감사를 대하는 태도가 있었다. 감사라는 말이 흔해서 가볍게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마음의 흐름을 바꾸는 데 있어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한 작용을 했다. 감사는 기분을 좋게 만드는 감정이 아니라 기운을 끌어올리는 핵심 기제에 가까웠다. 감사가 쌓이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면 흐름이 부드러워지고, 부드러워진 흐름 위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기운이 머물었다. 감사가 작게 보이지만 큰 힘을 가지는 이유는 마음을 지금 이 순간으로 돌려놓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은 과거의 실수나 미래의 불안에 마음을 빼앗기며 마음이 현재에서 벗어날수록 기운은 흐트러진다. 그런데 작은 감사는 마음이 현재의 한 점에 고르게 만든다. 지금 있는 것, 지금 가능한 것,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에 마음을 돌리는 순간 마음의 흔들림이 줄어든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흐름도 흔들리지 않는다. 감사는 마음을 정리하고 흐름을 정돈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었다. 감사는 마음의 무게를 낮춘다. 불만과 비교는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무거운 마음에서는 기운이 머물 공간이 없다. 반대로 감사는 마음의 무게를 조용히 덜어낸다. 덜어낸 마음은 가볍고, 가벼운 마음은 움직임이 자연스럽고, 자연스러운 움직임 위에 기운이 살아난다. 살아오면서 가장 분명하게 본 것은 감사가 많은 사람은 적게 가져도 마음이 가볍고, 감사가 적은 사람은 충분히 가져도 마음이 무겁다는 사실이었다. 마음의 무게가 흐름의 무게를 결정했다. 감사는 바라보는 방향을 바꾼다. 어떤 사람은 좋은 일이 와도 부족한 점을 먼저 보고, 어떤 사람은 작은 좋은 일에도 의미를 발견한다. 같은 상황이라도 감사가 있는 사람은 밝은 쪽을 보고, 감사가 없는 사람은 어두운 쪽을 본다. 이런 방향성은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라 기운의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였다. 밝은 쪽을 바라보면 마음의 방향이 밝아지고, 마음의 방향이 밝아지면 기운의 색도 밝아졌다. 결국 감사는 마음의 시선을 바꿔 흐름의 방향을 조정하는 힘이었다. 감사는 사람과의 관계를 단정하게 만든다. 관계가 복잡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기대가 많아서 실망도 많고 요구가 많아서 갈등도 많기 때문이다. 감사가 있는 사람은 상대에게 지나친 기대를 두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한다. 이런 태도는 관계를 가볍게 만들었다. 관계가 가벼우면 마음이 힘을 덜 쓰고, 마음이 힘을 덜 쓰면 기운이 세지 않는다. 감사는 관계의 무게를 줄이는 가장 간단한 기술이었다. 감사는 멈춰있는 마음을 다시 움직이게 한다. 마음이 어두워지거나 복잡해지면 흐름은 금방 멈추는데, 감사는 이 멈춤을 풀어주는 역할을 했다. 작은 감사라도 마음을 감각적으로 지금에 연결시키기 때문에 마음의 막힘이 조금씩 풀렸다. 막힘이 풀리는 순간 흐름은 조용히 다시 움직였다. 감사가 쌓이면 마음의 굳은 부분이 느슨해지고, 느슨해진 부분부터 다시 흐름이 이어졌다. 기운이라는 것은 결국 마음의 흐름이 움직일 때 함께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는 운을 바꾸는 출발점이 되었다.
열린 마음도 큰 기운을 불러오는 중요한 요소였다. 열린 마음이라는 것은 남을 무조건 받아들이거나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뜻이 아니다. 열린 마음은 판단을 늦추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 반응을 최소화하는 태도였다. 판단이 빠른 사람은 상황을 자신의 해석으로 덧칠해 흐름을 왜곡시키고,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상황 그대로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흐름을 건드리지 않았다. 흐름을 건드리지 않는 태도는 기운이 머물기 가장 좋은 상태였다. 열린 마음은 기회를 알아보는 힘도 높였다. 폐쇄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새로운 기회가 와도 의심부터 앞서고, 의심이 앞서면 판단이 흐려지고, 흐린 판단은 결국 흐름을 끊는다. 반대로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기회가 왔을 때 이게 어떤 흐름을 만드는지를 먼저 보았다. 마음이 열려 있으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 흐름도 넓어진다. 흐름이 넓으면 기운이 드나들 자리가 넓어지고, 그 넓은 자리로 더 큰 기운이 들어왔다. 나는 오래 살아오며 많은 사람을 보았다. 가진 것과 못 가진 것이 기운의 차이를 만들지 않았다. 지식, 배경, 환경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결국 가장 분명하게 흐름을 바꾼 것은 작은 감사와 열린 마음이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감사할 것을 찾는 사람은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면 흐름이 밝아지고, 흐름이 밝아지면 기운은 자연스럽게 좋은 방향으로 흘렀다.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흐름을 끊지 않고, 흐름을 끊지 않으니 기운이 오래 머물었다. 결국 기운을 바꾸는 일은 큰 노력이 아니라 마음을 다루는 방식의 변화였다. 작은 감사가 마음의 무게를 낮추고, 열린 마음이 흐름을 넓혔다. 무게가 낮아지고 흐름이 넓어지면 기운은 자연스럽게 좋은 방향에서 들어왔다. 이것은 평생을 지나며 수없이 확인한 사실이었다. 기운은 조건을 따지지 않고 마음의 상태에 따라 들어왔고, 감사와 열린 마음은 그 상태를 가장 좋은 방향으로 만드는 힘이었다. 기운이 좋은 사람에게만 보이는 기회들이 있다. 오랫동안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니 기회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누구나 그것을 보거나 잡는 것은 아니었다. 같은 시간, 같은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기회를 여러 번 맞고 어떤 사람은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그 차이를 오랜 세월 관찰하며 내린 결론은 단순했다. 기회는 능력이나 나이가 아니라 기운이 좋은 사람에게 먼저 보였다. 기운이 밝고 안정된 사람에게는 작은 가능성도 기회로 보였고, 기운이 흐트러진 사람에게는 큰 기회도 부담이나 위험으로만 보였다. 기회가 찾아오는 방식은 아무리 봐도 마음의 상태와 흐름의 구조와 깊은 관련이 있었다. 기운이 좋은 사람은 마음이 가벼웠다. 가벼운 마음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부담이 없고, 변화에 적응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가벼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상황을 단순하게 바라보고, 단순하게 보기 때문에 작은 변화에서도 가능성을 알아본다. 반대로 마음이 무겁고 복잡한 사람은 변화가 오면 두려움이 먼저 앞서고, 두려움은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다. 판단이 흐려지면 기회가 와도 보이지 않는다. 결국 마음의 무게가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의 밝기를 결정했다. 기운이 좋은 사람들은 눈이 넓었다. 넓다는 것은 특별히 영리하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이 익숙한 범위를 넘어 상황을 바라볼 여유가 있다는 의미였다. 여유가 있는 사람은 흐름의 변화를 놓치지 않고 변화 속에서
새로운 자리를 발견한다. 반대로 여유가 없는 사람은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다 흐름의 병옥점을 보지 못한다. 기회는 늘 변화 속에서 나타났는데 그 변화는 조용하고 넓은 시야가 있어야만 보였다. 넓은 시야는 기운이 밝은 사람들에게만 열려 있었다. 기운이 좋은 사람들은 시도를 어렵게 여기지 않았다. 시도라는 것은 커다란 용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작은 움직임을 부담 없이 해보는 태도에 가까웠다. 작은 시도라도 반복되면 흐름이 생기고 흐름이 생기면 그 흐름 위로 기회가 올라왔다. 반대로 기운이 약한 사람은 시도하기 전에 먼저 걱정을 쌓고 걱정이 쌓이면 움직임이 멈추고 멈춘 사람에게는 기회가 보여도 잡을 힘이 없었다. 시도와 기회는 서로 연결되어 있었고 그 연결을 유지하는 힘은 기운이 결정했다. 기운이 좋은 사람들은 상황을 과하게 해석하지 않았다. 해석이 많아지면 마음이 복잡해지고 복잡해지면 기회가 단순하게 보이지 않는다. 기회는 대부분 단순한 형태로 오는데 마음이 복잡하면 그 단순함을 신뢰하지 못한다. 반대로 단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았고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에 기회의 본질을 놓치지 않았다. 복잡한 마음은 기회를 의심하고 의심은 흐름을 끊는다. 단순한 마음은 기회를 인정하고 인정은 흐름을 열었다. 기운이 밝은 사람들은 사람을 대할 때도 관계를 무겁게 만들지 않았다. 관계가 복잡한 사람은 기회를 사람으로부터 받아도 그 기회를 오해하거나 놓쳐버렸다. 반대로 관계를 단정하게 유지하는 사람은 사람의 말과 행동 속에서 기회를 자연스럽게 발견했다. 기회라는 것은 대부분 사람을 통해 들어왔기 때문에 관계의 구조가 흐림없이 깨끗해야 기회를 또렷하게 볼 수 있었다. 기운이 좋은 사람들은 사람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았고 그 단정함이 기회를 더 많이 불러왔다. 나이가 기회를 막는다는 말은 오래 살아보니 맞지 않았다. 기회는 나이를 보지 않았고 사람의 눈과 마음이 어느 방향에 있는지에 따라 보였다. 젊어도 기회를 못 보는 사람이 있었고 나이가 많아도 기회를 계속 잡는 사람이 있었다. 나이가 든다고 흐름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굳어지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이었다. 마음이 열린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흐름이 살아있었고 그 흐름 위로 기회는 조용히 이어졌다. 열린 마음은 나이를 이기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기운이 좋은 사람들은 움직임이 일정했다. 급하게 서두르지도 않고 지나치게 멈추지도 않았다. 일정한 움직임은 흐름을 유지시키고 유지된 흐름은 기회를 맞이하기 가장 좋은 상태였다. 흔들림이 적은 사람은 기회가 와도 흔들리지 않았고 흔들리지 않으니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반대로 삶의 리듬이 불규칙한 사람은 기회가 와도 자신이 그 흐름에 맞춰 있지 못했다. 기회는 흐름과 박자가 맞는 사람에게만 열린다는 사실이 분명했다. 긴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흐름을 보며 결론을 내렸다. 기회는 운이 좋아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기운이 단정할 때 보였다. 기운이 단정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가벼우면 변화가 두렵지 않고 변화가 두렵지 않으면 시도가 가능했고 시도가 가능해지면 흐름이 생겼다. 흐름이 생긴 사람에게만 기회는 모습을 드러냈다. 사람들은 행운을 이야기하지만 행운은 준비된 흐름 위에서만 머물렀다. 기운이 좋은 사람에게만 보이는 이유는 그들이 기회를 볼 만큼
마음이 정돈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렸지만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지금 이 순간의 기운을 올리는 가장 간단한 방법. 오랫동안 사람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기운이라는 것이 하루 전체를 지배하는 힘이면서도 그 기운을 바꾸는 일은 생각보다 아주 단순하다는 점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기운을 올리기 위해 큰 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기운은 작은 움직임 하나, 단순한 선택 하나, 마음의 방향을 가볍게 바로잡는 한 동작에서 즉시 달라졌다. 기운은 무거운 것을 바꿔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가벼운 변화를 통해 먼저 흐름이 깨어나고 그 흐름 위로 자연스럽게 밝아졌다. 지금 이 순간 기운을 올리는 방법도 거창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일에서 시작되었다. 기운을 올리는 가장 빠른 방법은 마음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다. 마음이 빠르게 움직이면 생각이 산만해지고, 산만해지면 판단은 흐려지고, 흐려진 판단 속에서는 기운이 제자리를 찾지 못한다. 마음의 속도를 늦추면 생각이 줄고, 생각이 줄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고요해진 마음에서는 흐름이 다시 이어진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빠르게 움직이려 하지만 오랫동안 관찰해보면 그 방식은 흐름을 더 어지럽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마음의 속도를 낮추는 단순한 동작이 기운을 바로잡는 가장 빠른 출발점이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몸을 아주 작게라도 움직이는 일이다. 몸이 움직이면 마음의 막힘이 풀리고, 막힘이 풀리면 기운이 흐른다. 움직임은 크지 않아도 의미가 있었다. 걸음을 몇 걸음 옮기는 것, 허리를 천천히 펴는 것, 앉아있던 자리에서 잠시 자세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흐름은 바뀌었다. 몸이 멈추면 기운도 멈추고, 몸이 움직이면 기운도 움직이는 단순한 구조였다. 움직임은 마음을 억지로 밝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 있는 흐름을 다시 깨우는 역할을 했다. 움직임이 일어나야 파동이 달라졌다. 기운을 올리는데 즉각적인 힘을 가진 또 하나의 방법은 주변을 정리하는 일이다. 눈앞의 공간이 복잡하면 마음도 복잡해지고, 마음이 복잡해지면 흐름이 무거워진다. 공간을 정리하면 마음이 한순간에 단순해지고, 단순해진 마음은 흐름을 맑게 만든다. 정리는 큰 청소를 하지 않아도 되었다. 책상 위의 물건을 몇 개만 제자리에 두는 것, 바닥에 있던 것을 올려놓는 것, 옷 하나를 접어놓는 것 정도로도 기운은 즉시 달라졌다. 주변의 단순함이 마음의 단순함을 만들고, 마음의 단순함이 파동을 올렸다. 기운을 높이는 즉각적인 방법 중 하나는 하던 일을 잠시 멈추는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멈추는 것을 게으름으로 생각하지만 흐름을 다루는 데 있어 멈춤은 중요한 기술이었다. 흐름이 어지러울 때 억지로 움직이면 더 큰 혼란이 생긴다. 멈춤은 흐름이 재정비될 시간을 주고 그 시간 동안 마음의 방향이 제자리로 돌아온다. 많은 사람들은 멈추지 못하고 계속 움직이려다 흐름을 더 흐리게 만들었지만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흐름이 막히는 순간 멈추는 것이 오히려 빠른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멈춤은 기운을 복구시키는 조용한 장치였다. 기운을 즉시 올리는 또 하나의 방법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정돈을 실행하는 것이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크다고 해서 기운이 반드시 무거워지는 것은 아니었다. 문제의 크기보다
마음이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기운을 가르는 기준이었다. 큰 문제라도 너무 작게 나누어 한 조각만 처리하면 흐름이 다시 시작되었다. 문제를 단순하게 나누면 부담이 줄고, 부담이 줄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면 기운이 즉시 달라졌다. 작은 실행은 큰 문제보다 흐름을 더 빨리 바꿨다. 호흡도 기운을 올리는데 즉각적인 역할을 했다. 사람들은 바쁘거나 긴장하면 호흡이 짧아지고, 호흡이 짧아지면 마음이 빨라지고, 마음이 빨라지면 기운은 더 다급해진다. 호흡을 천천히 하면 마음의 움직임도 느려지고, 느려진 마음 위에서 기운은 다시 정리되었다. 호흡은 단순한 생리적 동작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가라앉히는 도구였다. 오래 살아보니 마음을 가라앉히고 흐름을 정리하는 데 있어 호흡만큼 단순하고 빠른 방법은 거의 없었다. 지금 이 순간의 기운을 올리는 중요한 요소는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해석을 줄이는 일이다. 일이 일어나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해석을 덧붙이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무거워진 마음에서는 아무리 좋은 기운이 와도 정착하지 못한다. 해석을 줄이면 상황이 단순해지고, 단순해진 상황 속에서 흐름이 다시 이어진다. 많은 사람들은 일어난 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불필요한 의미를 붙여 스스로 기운을 떨어뜨리곤 했다. 해석을 줄이는 것은 기운을 지키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이었다. 결국 기운은 거창한 목표나 큰 결심이 아니라 아주 작은 동작에 반응했다. 마음의 속도를 늦추는 일, 몸을 조금 움직이는 일, 주변을 정리하는 일, 하던 일을 잠시 멈추는 일, 작은 한 조각을 해결하는 일, 호흡을 길게 하는 일, 해석을 줄이는 일, 이 단순한 동작들이 쌓이면 파동이 올라갔고, 파동이 올라가면 흐름이 바뀌었고, 흐름이 바뀌면 기운은 자연스럽게 밝아졌다. 기운은 외부에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몸의 상태에 따라 즉시 달라지는 것이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도 결국 이렇게 작고 단순한 움직임에서 시작되었다. 밤이 깊을수록 기운은 조용히 다시 채워진다. 오래 살아보니 하루의 기운은 낮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밤에 회복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낮에 아무리 흐름이 어지럽고 마음이 복잡했어도 밤의 고요 속에서 마음이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 사람들은 낮의 움직임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실제로 기운을 되살리는 힘은 밤의 정적에 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마음의 속도는 자연스럽게 느려졌고, 느려진 마음 위에 하루 동안 소모된 기운이 조용히 다시 채워졌다. 회복은 활동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적 속에서 이루어졌다. 기운이 회복되는 것은 몸이 쉬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멈춰있기 때문이었다. 낮에는 생각이 많고 사람의 움직임이 많아 마음이 끊임없이 흔들렸다. 흔들리는 마음 위에서는 기운이 쌓이지 않았다. 그런데 밤이 되면 외부 자극이 줄고 마음이 더 이상 반응할 필요가 없어졌다. 반응이 줄어들면 에너지가 빠져나가지 않고 안으로 모였다. 마음이 조용해지는 순간 기운은 다시 채워지기 시작했다. 밤이라는 시간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흔들림을 줄여 기운의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이었다. 수면은 기운 회복의 핵심이었다. 잠을 자는 동안 사람의 의식은 활동을 멈추고 마음속에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제자리로 돌아갔다. 낮 동안 마음이 어디로 움직였든지 상관없이 수면 속에서는 모든 움직임이 정지했다. 정지된 상태는 흐름을 재정비하게 만들었고 그 재정비가 기운을 다시 밝게 만들었다.
잠의 깊이는 기운의 깊이와 연결되어 있었다. 수면이 얕으면 회복도 얕았고, 수면이 깊으면 기운도 깊게 채워졌다. 삶을 오래 지켜보면서 밤의 질이 낮의 기운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했다. 밤의 고요함은 마음의 소음을 줄였다. 낮에는 무엇이든 마음을 흔드는 요인이 많았고, 마음이 흔들리면 그 흔들림이 기운을 계속 흩어뜨렸다. 그러나 밤이 찾아오면 외부의 소리가 줄고 마음이 반응해야 할 상황도 줄어들었다고요. 속에서 마음의 결들이 고르게 정리되었다. 고른 마음은 그 자체로 흐름을 다시 세웠고, 흐름이 세워지면 기운이 머물 자리도 생겼다. 고요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하는 조용한 힘이었다. 정적은 기운을 끌어당기는 바탕이 되었다. 아무 움직임도 없는 듯 보이는 정적의 시간 속에서 마음은 필요 없는 생각들을 내려놓았다. 많은 사람들이 기운이 떨어지는 이유는 낮에 생각이 너무 많고 방향이 자꾸 흔들렸기 때문이었다. 정적은 그 흔들림을 멈추게 했다. 멈추면 마음이 안정되고, 안정된 마음 위로 기운이 들어왔다. 정적은 마음과 흐름을 비워내는 역할이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힘을 가졌다. 밤의 힘은 억지로 무엇을 하려 하지 않아도 되는 데 있었다. 낮에는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많았고, 사람도 만나야 했고, 움직임도 많았다. 하지만 밤에는 아무것도 억지로 하지 않아도 마음이 저절로 가라앉았다. 사람의 마음은 억지로 가라앉지 않고 자연스럽게 가라앉을 때 비로소 안정되었다. 안정된 마음은 기운의 바탕이었다. 억지로 밝아지려 하지 않아도, 억지로 움직이려 하지 않아도 밤의 조용함 속에서는 기운이 스스로 회복되었다. 기운이 좋지 않을 때는 낮에 무엇을 더하려 하기보다 밤의 회복을 지켜내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다. 피곤할 때는 활동을 줄이는 것보다 고요한 밤을 충분히 보내는 것이 빠르게 회복을 가져왔다. 복잡한 마음도 밤의 정적 속에서는 정리가 되었고, 어지럽던 흐름도 수면을 지나며 다시 가지런해졌다. 마음과 몸이 모두 정리되는 시간은 낮이 아니라 밤이었다. 나는 평생을 살아오며 이런 사실을 반복해서 확인했다. 기운은 낮의 성취보다 밤의 정적으로부터 채워졌고, 삶이 어지러울수록 밤의 힘은 더 크게 작용했다. 밤이 깊을수록 마음은 가라앉고, 마음이 가라앉을수록 기운은 조용히 다시 차올랐다. 결국 하루의 마무리가 밝아야 다음 날의 흐름도 밝았다. 밤은 기운을 회복시키는 마지막 단계이자 그 다음 하루의 기운을 결정짓는 첫 단계였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더라. 오래 살아보니 사람의 기운이 오래 유지되는지, 쉽게 흔들리는지는 능력이나 성격보다 마음의 중심이 있는지 없는지에 달려 있었다. 중심이라는 것은 특정한 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든 명상이든 전통이든 가르침이든 어떤 형태로든 자신이 기대고 있는 내면의 기둥을 뜻했다. 그 기둥을 가진 사람은 상황이 흔들려도 마음이 크게 요동하지 않았고, 마음이 요동하지 않으니 기운도 잘 흐트러지지 않았다. 반대로 중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마음이 요동했고, 그 요동 속에서 기운이 자주 흩어졌다. 결국 마음의 중심이 기운의 지속력을 결정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남을 설득하기 위해 갖는 것도 아니고, 남보다 나아 보이려고 갖는 것도 아니었다. 오래 지켜보니 믿음은 마음의 움직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구조물 같은 것이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상황을 바라볼 때
감정보다 중심을 먼저 움직였다. 중심이 먼저 움직이면 감정이 과하게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면 판단이 흐려지지 않았다. 이 단단함이 기운을 잃지 않는 이유였다. 믿음은 현실의 문제를 없애는 힘은 없지만 마음을 가라앉히는 힘은 분명했다. 마음이 가라앉으면 기운은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 중심이 있는 사람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작은 변수만 있어도 불안이 커지고, 불안이 커지면 마음이 흔들리고, 흔들린 마음 위에서는 기운이 빨리 떨어졌다 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불확실함을 불확실함으로 받아들였다. 해석을 덧붙여 더 크게 만들지 않았고 지나친 걱정으로 자신을 소모하지도 않았다. 믿음의 역할은 현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진폭을 줄여주는 것이었다. 진폭이 줄어든 마음은 흐름을 잃지 않았고 흐름을 유지한 사람에게 기운은 오래 머물렀다. 중심이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마음의 방향이 일정했다는 점이었다. 어떤 사람은 하루에도 마음의 방향이 수없이 바뀌고 바뀌는 방향만큼 기운도 출렁였다. 방향이 일정하지 않으면 작은 사건에도 기운이 흔들렸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방향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기도하는 사람이든 명상하는 사람이든 선조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든 그들은 마음의 기준이 있었다. 기준이 있으니 상황이 바뀌어도 마음이 크게 요동하지 않았다. 이런 일정한 방향성이 기운의 안정성을 만들었다. 믿음은 마음을 단순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마음이 복잡할수록 기운을 잃고 단순할수록 기운을 유지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불필요한 해석을 줄였고 정답을 억지로 찾으려 하지 않았고 해야 할 일을 할 뿐이었다. 단순함은 마음의 소모를 줄이고 소모가 줄어든 마음은 기운을 오래 지켰다. 마음이 단순할수록 흐름은 고요하고 고요한 흐름에서는 기운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았다. 또한 중심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를 크게 흔드는 감정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른다는 뜻이 아니라 감정이 지나갈 시간을 알고 있다는 의미였다. 감정에 휩쓸리면 흐름이 금방 끊기지만 감정을 잠시 바라보고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은 흐름을 잃지 않았다. 이런 태도는 신앙이 강한 사람에게서도 명상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에게서도 전통적인 삶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보였다. 중심이 감정을 대신 정리해줬고 정리된 마음은 기운의 손실을 막았다. 중심은 판단의 속도를 늦추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사건이 생기면 너무 빠르게 판단하려 한다. 빠른 판단은 종종 흐름을 어둡게 만들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판단을 서두르지 않았다. 그들은 상황을 잠시 그대로 두었다. 이 잠시 두는 시간, 이 마음을 안정시키고 안정된 마음에서 나온 판단은 흐름을 해치지 않았다. 흐름을 해치지 않는 판단은 기운을 잃지 않는 결정으로 이어졌다. 무엇보다 중심이 있는 사람은 혼란의 순간에도 자신을 지탱할 내면의 의지점을 가지고 있었다. 누구나 흔들리는 순간은 있지만 중심이 있는 사람은 그 흔들림이 오래 가지 않았다. 중심 없는 사람은 흔들리면 바닥까지 떨어지고 중심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만 흔들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 돌아오는 힘, 이 기운의 차이를 만들었다. 믿음은 그 힘의 원천이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기운을 끌어올리기 위한 선택 가능한 방법 중 하나였다. 강요할 것도 없고, 특별한 형식을 따를 필요도 없고, 종교적 의무를 지킬 필요도 없었다.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마음의 중심을 세우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마음의 중심이 있으면 기운은 오래 머물고, 중심이 없으면 기운은 흔들릴 때마다 쉽게 빠져나갔다. 나는 오랜 세월을 지나며 이 단순한 원리를 지켜보았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고,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니 기운이 오래 유지됐다. 결국 마음의 중심을 세우는 일은 누구에게나 선택 가능한 좋은 방법이었다.